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의 입력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가 엔터키예요. 엔터키의 사전적인 의미는 들어가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명령을 집어넣을 때 또는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렇죠. 다음 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음 행이라는 거는 밑에의 행을 뜻하는 거예요.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라는 거고, 셀 포인터는 뭔지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무조건 아래 행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옵션에서 바꿔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엑셀에서 아무런 옵션에 가서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터는 무조건 다음 행이고,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 시프트는 이제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요. 윗행으로 셀 포인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엔터는 아래 행, 다음 행, 시프트 플러스 엔터는 윗행, 일단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런데 변경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 엑셀 옵션에 이제 고급에 가게 되면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의 방향을 갖다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우리 보고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갈까요? 화면에 보이는 요 칸 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CELL 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작은 방, 작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셀. 그 다음에 현재 마우스를 가지고 이 F의 4를 제가 선택했죠. 현재 선택된 셀을 우리는 셀 포인터라고 그래요. 포인터라는 게 POINTR 이렇게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작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죠. 채우기 핸들. 그래서 채우기 핸들 위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두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아무튼 엔터를 치면은 다음 행으로 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이건 일단 엔터는 다음 행, 시프트 플러스 엔터는 윗행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옵션에 가게 되면 엑셀 옵션의 고급, 여기 보세요.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돼 있죠.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행, 무조건 윗행은 아니에요. 설정이 가능해요. 아래쪽, 당연히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있으면 이제 왼쪽이 있는 거고, 아래쪽 있으니까 위쪽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 하, 좌, 우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누르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엔터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문제에서도 있는데, 자, 엔터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프트 엔터는요, 반대 개념이니까 왼쪽으로 가요. 이제는 엔터는 오른쪽, 시프트 엔터는 왼쪽. 그래서 옵션 가서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서 설정할 수 있다더라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번에 ESC 가겠습니다. ESC는 ESC 키, 우리 키보드의 왼쪽 맨 위에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ESC 키. 제가 수업할 때 독도키라고 그래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혼자 외롭게 ESC 독도키. 그러면 네 이래요 학생들이. 독도키 ESC 키. 자, 가겠습니다. ESC는 뭐의 약자냐면 escape, ESC 뒤에 APE, escape 그러면 탈출하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C는요,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키보드예요. 키예요. ESC, escape, 일명 독도키. 독도키는 우리끼리 그냥 재밌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ESC는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 또 명령을 취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ESC. 아무튼 탈출의 개념이에요. 뭐 게임 같은 거 빠져나올 때도 ESC 그렇습니다. 그럼 ESC 한번 또 봐야죠. 지금 ESC를 누르는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ESC를 눌렀어요. 취소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취소라고 돼 있죠. 얘도 취소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체크 모양 입력 확인. 그러니까 얘가 엔터키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알고 가세요. 입력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취소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입력 자체를 취소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취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취소의 바로가기 키 이것도 좀 아세요. 컨트롤 Z 편의상 제가 이제 컨트롤 Z 그랬는데 컨트롤 G 그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취소한 거를 다시 하는 거 다시 실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Y 이것도 외워두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삭제했어요. 지금 딜리트 눌렀거든요. 아이고 아닌데 컨트롤 Z로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거나 삭제구나. 다시 컨트롤 Y요.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Y 그 실행 취소한 걸 다시 실행 컨트롤 Y 그것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줄바꿈 갈까요? 강제로 줄바꿈은 데이터 입력하고 난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강제로 줄을 바꿔요. 그러니까 한 셀에 여기는 이제 동일한 셀이라고 표현했죠. 동일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그래서 줄이 바뀌고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Alt 플러스 엔터는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실생활에서 또는 실무에서 우리가 엑셀에서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 서식, 우리 셀 서식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1번이에요. 외우시고 셀 서식의 맞춤 탭에 가게 되면 텍스트 줄 바꿈 확인란을 선택하게 되면 Alt 플러스 엔터와 같은 효과예요. 셀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자, Alt 엔터 가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입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엔터 치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또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파이팅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거 따라온 거고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다른 셀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대한민국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나서 파이팅 보세요. 다르잖아요. 요거 한 셀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두 줄 이상. 얘는 지금 이렇게 두 줄 이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얘는 따로 국밥이고 얘는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간 거예요. 두 줄 이상 다 가능합니다. 이때 무슨 키를 썼다고요? Alt 플러스 엔터. 그리고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파이팅을 치는데 쳤어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난 다음에 얘를 아까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기억나시죠? 그것도 알고 가시고 여기서는 바로 가기 키로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맞춤 탭에 텍스트 조정에서 텍스트 줄 바꿈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에요. 텍스트 줄 바꿈 얘를 누르고 체크 표시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똑같은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Alt 플러스 엔터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범위 지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A1에서 이렇게 DH7까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커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커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범위에 한꺼번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 이기적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기적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죠. 보셨죠? 컨트롤 엔터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가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컴할이라고 입력하고 나서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요. 비연속적으로 선택된 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는 안 돼요. 그것도 잘 알고 가세요. 자, 이렇게 연속적인 범위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가 돼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지만 이렇게 비연속적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된다.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아까 여기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영진.com 컨트롤 엔터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컨트롤 이게 비연속적인 건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된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61번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엑셀 옵션의 고급의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있죠? 네, 있습니다. 딩동댕 맞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더라. 맞죠? 또는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도 된다. 단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된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세 번째, 셀의 값을 입력하고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셀 내에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알맞게 들어가라. 한 셀에 두 줄 이상 뭐 알맞게 알트 들어가라 엔터 뭐 이렇게도 알아두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4번 체크하고 시험장에서는요. 바로 4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착한 학생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는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1, 2, 3번이 다 맞으면 4번 뭐하러 읽어봐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할 수 있다. Shift 플러스 엔터는 뭐예요?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은 다음 행, 아래 행이고 Shift 플러스 엔터는요, 윗행. 설정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62번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를 누르게 되면 A1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된다. ESC는 뭐의 약자라고요? Escape, ESCAPE, 탈출. 취소 맞죠? 데이터 입력한 거 취소. 2번 A1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A1 셀의 값이 입력되고 나서 오른쪽 방향키니까 B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건 뭐 헷갈릴 건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1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쫙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A1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데이터를 뭐라고 입력할까요? 우리 열공으로 할까요? 열공. 입력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화살표키 방향키를 눌렀을 때 입력이 결정되면서 B1 셀로 가잖아요. 맞죠?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B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딩동댕 맞는 거고요. 세 번째,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맞죠? A2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엔터 누르면은 바로 아래 행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A2로 가는 거 맞죠? 3번은 뭐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고, 네 번째 정답이네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험장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보겠습니다. C5 셀의 값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홈을 눌러요. 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가정 집 아니겠습니까? 홈을 누르고 난 다음에 C5 셀의 값이 입력된 후에 값을 입력했으니까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정말요? 볼까요? CF5 제가 아까 여기다 해드렸는데 네, 여기 있네요. CF5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요.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서 홈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제가 키보드에 있는 홈키를 눌렀습니다. 어디로 가요? A5 앞으로 가요. 그러면 문제처럼 C의 1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가는 거. 물론 이렇게 방향키 눌러도 되는 거고 마우스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문제 보기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홈키를 누르게 되면 C의 5 같은 경우는 A의 5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의 1이 아니고 A의 5다. 정답은 4번. 6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셀 안에 줄 바꿈을 하려면 Alt 플러스 엔터 누른다. 맞잖아요. Alt 엔터 알맞게 한 셀에 두 줄 이상 들어가라. Alt 플러스 엔터. 마지막이니까 잘 외우시고요.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블록 내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한 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행을 블록 설정했다 그랬어요. 한 행을 물론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해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엔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해다 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행 단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I7까지 왔다가 엔터를 누르면 J7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A7으로 가지 않습니까? 2번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기억나시죠? 시프트가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다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단 연속적인 범위, 비연속적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만.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가겠습니다.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 표시된다. 자, 이거는 우리 자출 내용이 없었지만 문제 보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자출의 개념, 자출 내용을 문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넣어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넣어드린 건데 거기에 내용을 다 넣어드리면은 뭐 핵심 이론, 우리 앞에 포인트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내용, 또 우리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포인트하고 전혀 자출이 그래서 자출에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해드렸기 때문에 뭐 문제 풀다 보면 위에 없는 내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보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좌우지간 아무튼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다 표시 못할 때는 샵이 나타난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엑셀을 좀 할 줄 아냐 모르느냐는 바로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할까요? 2030년 6월 3일 이렇게 입력하고 요 너비가 좁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요.
이 샵은 얘는 좁아서 못 살겠어요, 넓혀주세요, 너비를,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드래그해서 넓혀주거나 또는 알아서 넓혀지게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엑셀에서 셀의 너비가 좁을 때 나타나는 기호 뭐라고요? 샵.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방법 강의해 드렸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한자를 입력할 때는 먼저 한글을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한자의 음에 해당되는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고 나서 해당되는 목록의 한자를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자, 한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자라는 한자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 대를 입력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 설정된 상태에서 이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한자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큰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하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열려요. 왜? 대한민국은 자주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 한자만 또는 한글 가로 열고 한자, 또 한자 가로 열고 한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우리 한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한자, 그다음 변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대한민국 가로 열고 한자 이렇게 변환이 돼요. 이게 바로 한자 변환. 그래서 한자 변환할 때는 한자 키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특수문자인데요.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호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 탭의 기호 그룹에 가게 되면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실행하거나 또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글 자음, 모음이 아니에요.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그 자음에 각각의 특수 문자 기호들이 할당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 기호를 입력해 준다라는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미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한자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음에 해당되는 기호가 나타나죠. 그랬을 때 우리 뭐 넣을까요? 하트 한번 삽입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 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키 이렇게 되면 원 문자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 7번. 그 다음에 아까 삽입에 바로 이 부분이죠. 기호 그룹에 기호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 가서 해당되는 특수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그 선택 가능해요. 글꼴도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숫자 연산자 가로 그 다음에 뭐 네모 기호 도형 기타 뭐 이런 것들 기성해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같은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특수 문자 특수 기호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입력할 때는 숫자와 공백을 이용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0 한 칸 띄고 바로 이거요. 한 칸 띄운 다음에 2/3 그러면은 입력이 돼요. 그러면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고 2/3 그러면 3분의 2가 입력이 됐는데 만약에 0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날짜가 들어가요. 2월 3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잘 쳐요. 분수를 입력할 때는 0, 2/3 이렇게 입력을 하라라는 거. 그냥 0하고 공백이 없으면 날짜가 입력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010, 007 이러면 우리 이 10 앞에 있는 이 0은 엑셀이 봤을 때 무의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7 앞에 있는 00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입력하게 되면 엑셀에서는 앞에 있는 0을 여기는 00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긴 건 숫자이지만 얘들은 문자예요. 그래서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010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 011 11, 007 7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작은 따옴표 입력했어요. 010 그럼 이렇게 010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007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위험하실 건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숫자 입력했을 때 이 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다라는 거고 왼쪽으로 가버리는 건 문자예요. 여기 지금 이거 날짜 같은 경우도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2분의 3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거 특수문자 텍스트 개념이죠. 얘들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잖아요. 한자 왼쪽으로 붙었잖아요.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이거 날짜하고 이제 시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가기 전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요거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어느 쪽으로 정렬된다? 오른쪽으로 입력된다라는 거예요. 정렬된다라는 거는 이제 입력돼서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가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요. 밑에가 약간 이렇게 콜론이긴 콜론인데 콜론과 비슷하다. 그래서 SEMI 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몸에 준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세미콜론을 누르면 세미콜론 세세세 오늘의 날짜가 입력이 되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은 날 샜네 날 샜어. 날짜는 세미콜론 날세 날세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면 결론적으로 시프트는 위에 있는 문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에요. 콜론. 시험 문제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컨트롤 플러스 콜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콜론은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그래서 시시콜콜 콜론은 시간 시시콜콜 콜론은 시간 그렇게 알아두시고 날 샜네 날짜는 세미콜론. 그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끌면 일씩 증가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1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끌어버리면 일씩 증가합니다. 보통 컨트롤의 개념은 복사의 개념인데 숫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숫자 같은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일씩 증가한다.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할까요?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숫자 2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 했어요. 어떻게 돼요? 1111111 결국 이제 복사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이제 키보드에 컨트롤 눌렀어요. 보세요.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른다. 증가한다. 숫자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세미콜론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돼요? 날짜가 입력됐죠. 날 샜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컨트롤 콜론이죠. 시간이 입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셀 너비를 넓혀보면 날짜 시간은 오른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험하고는 좀 떠나서 물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윤년을 확인하는 바 윤년이라는 건 뭐예요? 2월 달이 29일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가 윤년이거든요. 그럼 2020년도 2월 29일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붙어버리면 얘는 윤년이에요. 얘 보세요. 2021년 2월 29일 존재하지 않거든요. 윤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얘는요.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윤년이 돌아오니까 2024년 2월 29일 오른쪽으로 갔죠. 아하. 2월 29일 입력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해당되는 년은 윤년이에요. 요것도 윤년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알고 가세요. 뭐 시험에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바로가기 키인데 컨트롤 플러스 R,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뭘 뜻할까요? RIGHT, right,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의 서식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복사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R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R.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D. D는 다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운, 밑으로. 그러니까 위쪽 셀의 내용하고 그 내용의 서식이 있을 경우 그 서식을 아래로 복사한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D. 이것도 알고시고요. 실무에서도 자주 쓰이고 또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컨트롤 플러스 Q는요, 빠른 분석인데 우리가 이제 엑셀 기준 버전이 2016이거든요. 2016부터는 컨트롤 플러스 Q, 빠른이니까 퀵의 약자겠죠. 킥은 발로 차는, 킥 서비스는 발로 차는 서비스고, 퀵, 그러니까 이제 약간 쿠발음을 해줘야 돼요.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 퀵, 그죠? 퀵 분석이에요. 퀵 분석. 그래서 서식이라든가 차트, 합계, 표, 스파클라인 이런 것들을 빠른 분석에서 나타내줘요. 컨트롤 플러스 Q.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도 있어요. E.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안 적어드렸지만 그것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걸로 갈까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F1에 있는 데이터를 G1로 복사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제가 R을 눌렀어요.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이기적이 오른쪽으로 복사돼서 왔죠. 요번엔 여기서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컨트롤 플러스 D 됐죠. 컨트롤 플러스 R, 컨트롤 플러스 D.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플러스 Q 예요. 빠른 분석. 빠른 분석.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016의 새로운 특징인데 빠른 분석 컨트롤 플러스 Q 나오죠. 이거 빠른 분석 도구를 통해서 차트라든가 색 구분, 뭐 수식 이런 것들 엑셀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를 빠른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함인데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서식, 차트, 합계, 표, 스파클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빠른 분석이에요. 차트 보세요. 차트도 마찬가지. 굉장히 편하죠. 이게 2016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뭐 합계, 평균, 개수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표도 마찬가지고 스파클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게 빠른 분석 컨트롤 플러스 Q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데이터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빠른 채우기요. 이 빠른 채우기도 좀 아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E. 자, 그럼 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 울산, 경기도 이렇게 쭉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서울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울산, 경기 이렇게 뽑아오고 싶어요. 근데 여기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6서부터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여기다 서울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를 누르셔도 되고 요 빠른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그 패턴을 얘가 그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만 갖고 왔구나. 그리고 빠른 채우기 하면은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하신 대로 나도 앞에 두 글자만 빨리 채워드려야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C
CCCC 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컨트롤 플러스 E 눌러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E 보세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빠른 채우기 단축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E.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날짜를 입력할 때 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일일로 입력된다. 맞아요.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할 때 실수로 일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엑셀이 도대체 어떤 걸 입력하지? 그냥 해당 월에 일일로 입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2번 셀에 9분의 4를 그러니까 4/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거 기억나세요? 날짜로 들어가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만약에 분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0 한 칸 띄고 1, 2번 다 맞아요. 3번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어디로 가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 날샜네 날샜네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니까 결국 콜론이죠. 콜론은요 시시콜콜콜콜콜 시간 맞잖아요. 그러니까 6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65번 다음 중 워크시트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된다. 맞죠? 문자는 왼쪽이에요.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공백과 앰퍼샌드라는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수치 데이터는 뭔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라든가 특수문자 같은 거 쓰면은 숫자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6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기본적으로 수치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된다. 그렇죠.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무슨 키? 한자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자음에 해당되는 목록 기호 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문자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 네, 65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66번 마지막 문제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 위쪽이니까 컨트롤 D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왼쪽 셀의 내용은 오른쪽으로 복사하는 거니까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른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게 되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할까요? 이기적 1 그리고 진 어떻게 돼요? 텍스트는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숫자는 증가하잖아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설명이 필요 없네요. 네 번째,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일 단위로 증가해서 자동 채우기가 된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아직 안 봤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볼까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로 끌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근데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아니죠? 3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3번을 그냥 스킵했네요. 66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숫자 같은 경우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로 끌게 되면 어떻게 된다? 1, 2, 3, 4, 5, 6, 7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하게 되면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이게 맞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컨트롤이라고 했기 때문에 66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네, 이번 우리 기타 데이터, 각종 데이터 입력에서 여러 가지 바로가기 키, 컨트롤 D, 컨트롤 플러스 D, 컨트롤 플러스 R, 컨트롤 플러스 E, 컨트롤 플러스 Q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정말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 제가 실습에서 보여드린 거를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한번 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23번 메모 및 윗줄. 메모라는 거는 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메모에 대한 바로가기 키 Shift 플러스 F2번 이것도 좀 암기하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hift 플러스 F2번. 또 조심하실 거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이거요.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 입력된 어떤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물론 그 셀에 메모가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메모는 삭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를 삭제하려면 검토 탭, 메모는 검토 탭에 있어요. 메모는 검토 탭에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 그룹에 가게 되면 삭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삭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삭제를 갖다가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선택해야 된다. 좌우지간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메모 먼저. 메모가 뭐냐면 바로 요걸 뜻하는 거죠. 지금 BA5셀의 영진닷컴에 대한 메모가 있는 거예요. TS라는 건 사용자 이름이고, 이거는 엑셀 옵션의 일반에 가면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변경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원한 진짜 영진 이기적. 지금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해드린 이유는 메모에서 이렇게 서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특수문자 기호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메모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메모의 위치는 변경 가능하죠.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이 가능했고, 지금 메모를 여기 있는데 제가 딜리트를 눌러서 이 영진닷컴이라는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메모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메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셀 오른쪽 위에 상단에 빨간색으로 내가 메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줘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이게 메모예요. 바로가기 키는 Shift 플러스 F2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다 한번 메모를 넣고 싶어요. 그럼 F3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검토 탭에 메모에 새 메모. 자, 얘는 뭘까요? 메모 삽입이죠. 그 다음에 얘는 삭제일 거고, 또 얘는 이제 메모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전 메모, 다음 메모 찾아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메모를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또 메뉴를 모두 표시하고자 할 때. 그래서 새 메모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메모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기적 영진닷컴. 얘는 계속 나타나죠. 근데 얘는요,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우스를 해당 셀에 올려두면 나타나고, 치우면은 사라지고. 그런데 아까 여기 메모 표시 및 숨기기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메모 표시 숨기기예요. 별 의미 없고, 메모 모두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모두 표시 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편집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 삭제. 됐죠? 컨트롤 Z로 제가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다라는 거죠. 조심하실 거, F3이라는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메모는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요, 쫓아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윗줄.
윗줄라는 거는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얘 윗줄은 함께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데 윗줄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돼요. 그리고 윗줄라는 거는 숫자 데이터 위에 입력은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입력한 경우 입력까지는 되는데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윗줄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윗줄, 그래서 숫자 데이터는 안 된다. 입력은 되지만 표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고 텍스트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부분의 서식을 갖다가 별도로 변경할 수 없음. 윗줄도 보겠습니다. 윗줄은 이거예요. 지금 이기적이라고 써 있고 위에 이렇게 기가 막힌 적중률,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윗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윗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진닷컴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숫자를 넣어놨는데요. 홈에 가게 되면 바로 얘예요. 글꼴에 윗줄 표시, 윗줄 필드 표시 및 숨기가 있어요. 윗줄 필드를 표시하는 거고 윗줄 편집, 윗줄 설정. 자, 그러면 윗줄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영진닷컴 그리고 윗줄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윗줄을 필드 표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윗줄이에요. 그리고 윗줄 편집 가능하고 또 윗줄 설정, 맞춤, 왼쪽, 가운데 균등 줄 수 있고 글꼴 보세요. 글꼴 줄 수 있고 스타일, 크기, 밑줄, 색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일부분만은 안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얘는 숫자예요. 숫자 같은 경우 윗줄 설정을 하기 전에 윗줄 편집, 자 숫자입니다. 윗줄 입력까지는 됐어요. 입력까지는 됐지만 엔터를 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윗줄은 텍스트에만 가능하지 숫자에는 입력까지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보세요. 표시해도 안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에는 윗줄 설정 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됐네요. (67번)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윗줄 먼저 나왔네요. 1번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 주석이라는 게 더 어렵죠. 설명이에요. 설명. 문자열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숫자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입력은 되지만 안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 2번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서식에 윗줄 달기,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야만 표시된다. 아까 표시를 해야지만 나타나는 거. 세 번째,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일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된다. 맞죠? 이건 한번 볼까요? 얘는 메모예요. 메모 같은 경우는 삭제했을 때 메모 그대로 남아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윗줄 같이 날라갔죠? 이번 68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모. 첫 번째,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그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아요. 현재 메모를 표시한 그대로 또는 시트 끝에 인쇄 가능하고, 두 번째,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도 입력. 아까 숫자도 가능하고요. 특수 문자, 당연히 문자는 가능한 거고, 텍스트 서식 줄 수 있다. 기억나시죠? 아까 빨간색으로도 줬고. 세 번째,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드 표시를 선택하라. 이것도 아까 봤던 부분이고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배운 키워드. 어떻게 돼요?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68번의 정답은 4번이고, 단 윗줄은 같이 삭제된다. 마지막 문제 69번, 메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한 다음에 검토 탭 메모 그룹에 삭제를 선택한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서식은 서식만 지우는 거죠. 서식만. 셀의 서식을 지우게 되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이거는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서식 지우기니까 메모도 함께 삭제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게 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변경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4번,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편집을 선택한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편집. 말 그대로 메모 편집이라는 거는 메모의 내용을 갖다가 수정하는 거. 우리가 그걸 편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번도 맞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식 지우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메모에서 컨트롤 Z로 되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홈 탭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편집에 지우기가 있어요. 모두 지우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하고 메모 다 지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되살렸습니다. 컨트롤 Z로. 서식은 말 그대로 서식만 지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지우기는 내용만, 얘만 지우는 거고, 우리가 아까 문제 나왔던 건 서식이죠. 그 다음에 얘 메모 지우기는요, 메모만 지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있는 이 지우기 모두 지운다, 서식만 지운다, 내용만 지운다, 메모를 지운다.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메모 윗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찾기 및 바꾸기 가겠습니다. 찾기의 바로 키는 컨트롤 플러스 F인데요. F는 뭘 뜻할까요? FIND, find의 F예요. 찾기. 그리고 Shift 플러스 F5도 가능합니다. 찾기는. 바꾸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H인데, H는 바로 change, CHANGE, 바꾸기의 H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게 있는데, 엑셀에서는 와일드카드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 에스터리스크,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모든 문자를 뜻한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 샵, 달러 이런 특수 문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거 못 찾으면 찾기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영문자의 경우는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엑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글은 대소문자가 없지만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찾는 위치 같은 경우도 수식, 수식도 돼요? 네, 당연히 값은 이제 찾는 거고, 메모에서의 텍스트도 찾아요. 수식값 메모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찾는 위치 열을 선택하게 되면 열에서 아래쪽으로, 당연히 열은 아래쪽으로 가면서 찾는 거고, 행을 선택하면요, 행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검색한다. 맞다 틀리다 나오면은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 개념으로 찾고 싶다. 그때는 시프트 키예요. 우리 시프트 같은 경우는 엔터, 그다음에 시프트 엔터 할 때 반대 개념이다라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시프트 조심하시고, 반대로 찾고자 할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별표라든가 물음표, 물결표가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문자가 포함된 내용을 찾으려면 찾을 내용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다 요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물결표. 해필 또 물결표를 찾을 때도 물결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다 그러면은 물결표, 별표 해당되는 텍스트, 또 물결표, 물음표, 또 물결표, 물결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찾는 위치, 수식감 메모, 메모로 설정한 경우 메모 안의 텍스트 이미 강조해 드린 부분이죠.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와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find의 약자 F를 눌렀습니다. 또는 Shift 플러스 F5, Shift 플러스 F5. 찾기 이미 바꾸기 대화 상자가 열렸죠. 그러면 찾기 탭, 바꾸기 탭. 바꾸기 탭은 찾을 내용을 바꿀 내용. 요게 찾기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홍별표라고 제가 했어요. 그럼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거는 결론적으로 성이 홍이인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홍길동, 홍영진, 홍기적, 홍 별표니까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아무튼 다 찾아오는 거죠. 보세요. 홍기적, 홍영진, 홍길동, 홍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영진을 찾을 건데 당연히 찾기 하면은 영진 그냥 가겠습니다. 자, 계속 영진이 들어가 있는 걸 찾죠? 그죠?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 보세요. 서식을 주겠습니다. 서식을 굵게.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굵게 나왔죠. 다음 찾기 누르겠습니다. 자, 굵은 영진만 찾아줘요. 텍스트 서식 굵게 영진 얘만 찾았어요. 굵은 영진만. 그리고 이번엔 숫자 1, 2, 3 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굵은 1, 2, 3만 찾아요. 다음 찾기 안 가잖아요. 안 굵은 1, 2, 3 얘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식도 텍스트나 숫자 다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영진이라는 텍스트가 메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진 서식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찾는 위치 보세요. 메모를 누르게 되면 자, 다음 찾기 영진이라는 찾을 내용이 있는 메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셀을 찾아준 거예요. 메모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 시트, 통합 문서 이런 것들, 검색, 행열, 그 다음에 수식, 값, 메모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전체 셀 내용 일치 이런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아까 별표 영진, 물결 표시 영진, 물음표 영진 이런 걸 찾고 싶다. 그럼 우리 물결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물결 표시를 먼저 주고 또 물결 표시 이렇게 줘야 돼요. 얘를 찾으려면.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찾기 여기서 1로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별표를 찾고 싶어요. 다음 찾기 찾잖아요. 됐네요. 70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거나 바꾸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건 한 글자, 이건 여러 글자. 2번 더하기 빼기와 같은 특수 문자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못 찾으면 찾기가 아니죠. 세 번째 와일드카드 문자 얘네들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퍼센트 기호를 와일드카드 문자 앞에 사용하면 된다.
퍼센트가 아니고 물결 표시를 사용하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물결 표시를 찾을 때도 물결 표시입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행 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열 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더라. 뭐 이건 당연한 거고. 71번 뭐 다음 보이네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요 화면은 봤으니까 보겠습니다. 찾을 내용.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직접 봤었죠.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는 맞는데 여기 문제는 숫자 셀을 제외한 이래서 틀렸죠. 아까 우리 굵은 1, 2, 3 기억나시죠? 찾았던 거.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 문서. 아까 시트, 통합 문서 봤던 내용이고. 4번 모두 찾기,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말 그대로 모두 찾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 문제 72번. 다음 중 찾기 및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 빙고 맞죠? 찾을 수 있는 거고. 2번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아까 영진 메모 안에 영진 들어가 있는 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3번 이전 항목을 찾으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단추를 누른다. Shift는 반대 개념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 와일드카드 문자인 에스터리스크 별표 기호를 이용해서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아까 우리 홍별표 그래서 성이 홍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찾았었죠. 와일드카드 문자 물음표는 한 글자, 별표는 모든 글자를 뜻한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신경 쓰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찾기 및 바꾸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5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 먼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먼저 세미콜론인데 세미콜론은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수, 음수, 영 얘네들에 대한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영값은 어떻게 표시하라 이랬을 때 걔네들을 구분해주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세미콜론이요. 자, 양수, 음수, 영 각각의 양수일 때는 어떤 표시 형식, 음수일 때는 어떤 표시 형식, 영값일 때는 어떤 표시 형식을 주고자 할 때 각각의 코드를 구분하는 코드는요 세미콜론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쉼표 우리가 콤마라고도 하고요. 얘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천 단위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따 직접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1, 2, 3, 4, 5인데 1, 2, 3, 4, 5인데 서식 코드를 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배우는데 샵 콤마 샵샵 0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요. 샵하고 0은 좀 이따 배우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쉼표를 줬고요.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쉼표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쉼표가 하나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천 단위 그 1, 2, 3, 4, 5면 단시 100, 1000만, 12345에서 1000 이후에 세 자리가 날아가요. 여기 세 자리가 날아간다. 왜? 얘 때문에요. 쉼표 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 단위가 날아가고 그냥 12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 자리가 날아갔으니까 단시 100, 1000 그래서 천 단위 배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쉼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주어진 데이터에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날려버려라 라는 거죠.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샵이라는 거는 유효한 자리만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은 0은 아예 버려요.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 1, 2, 3, 4, 5인데 우리 1, 2, 3, 4, 5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샵, 콤마 샵 줬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요 콤마는 들어가는 거고 세 자리마다. 그리고 앞에 0 버려요. 왜요? 샵은. 그러면 1, 2, 3, 4, 5가 요 서식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앞에 뒤에 3, 4, 5는 세 글자니까는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갔는데 앞에 여기 샵 하나니까는 1이 왜 표시됩니까? 2만 표시돼야지. 이렇게 질문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1, 2, 3, 4, 5 자체가 전부 다 유효한 자리수기 때문에 샵이 하나만 있어도 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콤마 그다음에 3, 4, 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0 같은 경우는 힘이 세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도 0으로 표시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죠. 0.00 이래 버리면 자, 중요한 거는 점을 기준으로 뒤에 00 무조건 넣어줘요. 왜요? 0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점 앞에 0 하나밖에 없어도 1, 2, 3, 4, 5가 다 유효하니까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00이 되는 겁니다. 샵하고 0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연도. YY는 이제 YEAR, 이어 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Y 두 자리를 줬기 때문에 연도를 두 자리만 표시하는 거예요. 끝자리. 그래서 2015 만약에 YY 그러면 뒤에 15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MMM 그러면 이제 월이죠. 월을 영어 제뉴얼이 뭐 디셈버 풀네임이 아니고 이렇게 세 글자로 나타내요. 왜? MMM 세 글자로 했기 때문에. 06 같은 경우 코드를 MMM 주면 이렇게 세 글자만 나타냅니다. 그럼 풀네임으로 나타낼 때는 M 4개요. 그러면은 풀네임으로 나와요. 뭐 제뉴어리 같은 경우는 JANUARY M 4개를 주면 그렇게 풀네임으로 다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M 3개니까 JUN이지 M이 4개였으면 JUN이 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D 데이죠. 데이. 얘도 마찬가지로 1을 예를 들어 두 자리니까 DD 31은 두 자리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 01이냐? 여기가 두 자리지 않습니까? 유념하셔야 되고 25 DD 두 글자니까 당연히 25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골뱅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기호죠. @기호 AT 영어 알파벳 AT @기호. 그냥 우리는 골뱅이로 가겠습니다.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열을 함께 표시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커말이라고 입력된 데이터에다가 골뱅이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러니까 쌍 따옴표죠. 큰 따옴표라고도 하고 별표 2개 주고 닫았어요. 이러면 요 골뱅이 하나가 여기 입력되어 있는 요 커말이라는 요 텍스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니까 커말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텍스트 에스터리스크 2개가 붙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이따 문제 나오면 아 맞구나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글꼴색하고 조건은요 신경 쓰실 게 이렇게 대괄호로 열고 닫고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글꼴색 대괄호 안에 글꼴색을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묶는다 라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엑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공부할 때는 엑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해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엑셀이 없기 때문에 엑셀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 푸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과값도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엑셀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실은 엑셀 없이,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엑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바로 그겁니다. 공부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없이 푸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한번 얘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하는데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예요. 근데 그게 100만 원 단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나타낼 때 일 하나만 나타나겠다. 일 하나만 입력해도 그걸 100만 원으로 인식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무튼 가겠습니다. 얘도 엑셀을 가지고 요거 먼저 볼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색깔은 뭘로 준다 그랬었어요. 대괄호. 조건은요. 대괄호. 그래서 만약에 이 크거나 같다거든요. 얘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하라. 이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1000 이상이면 얘가 이상 크거나 같다니까 조건 대괄호 색깔 대괄호. 이게 1급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1급이니까 2급은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의 값이 10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자 뭐예요? 세미콜론.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일부러 띄워놨던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5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조건 대괄호 빨강 색깔 대괄호 요렇게 나타내라 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500 이상이 아니면 요렇게 나타내라 색깔도 없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1000을 입력하겠습니다. 1000을 입력한다는 거는 1000보다 크다 1000 이상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뒤에 소수점 0 하나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보다 크다 500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서부터 999까지는 빨간색으로 되는 거고 1000 이상은 어떻게 돼요? 파란색. 그리고 499는요. 그냥 얘요. 이 조건이에요. 이거고 됐죠? 이번엔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냥 1이라고 입력한 게 이게 단위 여기다 가로 열고 단위 100만 원. 그럼 1이라는 거는 그냥 1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구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 서식 제가 컨트롤 1번을 눌렀습니다.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샵 콤마 샵샵샵 그다음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콤마를 2개를 줬어요. 그럼 직접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기 여기 보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콤마 2개를 2개 중에 하나 지웠어요. 어떻게 돼요? 1 빵빵빵 그 콤마는 신경 안 쓰고요. 또 콤마를 지웠어요. 1 빵빵빵 빵빵빵 100만 원이죠. 1 빵빵빵 빵빵빵 자 쉼표 콤마 하나 입력합니다. 그럼 뒤에 세 자리 날라갔죠? 또 하나 입력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1이라고 입력한 게 이게 1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표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 뒤에 세 자리 날라갔죠? 2개 또 날라갔죠? 세 자리.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정답 찾아보세요.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오른 거는 그러면 뭐예요? 정답은 바로 찾으셨죠? 3번이다라는 거죠. 자 73번 같은 문제는 엑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100만 원 단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0만 원 단위 뒤에 콤마 2개구나 알아두셔야죠. 왜요? 빵빵빵 빵빵빵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동그라미 합쳐서 6개가 날아가야 되니까 콤마 2개 쉼표 2개 됐네요. 74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원본 데이터 5054.2예요. 요 쉼표는 요거는 얘하고 구분하는 쉼표고 서식을 샵샵샵을 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샵샵샵에 콤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5054. 왜요? 점 2는 소수점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54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됐고, 2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그리고 골뱅이 화이팅. 그러면 이 골뱅이가 대한민국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화이팅. 자, 이런 것들을 엑셀 없이 머리를, 우리가 엑셀이 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엑셀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원본 데이터가 15 콜론 30 콜론 22예요. 근데 서식을 HH 아워 시간, 그 다음에 콜론 MM 콜론 SS, 그 다음에 AMPM을 줬어요. AMPM을. 결과는요, 보세요. 지금 3시 30분 22 PM, 당연히 15시면 PM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HH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냥 3으로 나왔죠. 어떻게 나와야 돼요? 03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여기 MMSS 두 글자씩 다 나왔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0330 22pm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여기 보세요. HHMMSS를 줬기 때문에 결과는 03 3022 03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3으로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4번 갈까요? 2013 2월 1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YYY 이건 뭐 연도 네 자리로 표시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MM, 그 다음에 DDD예요. 그러면 MM은 month 월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DDD는 날짜 day. 그러면 여기 보세요. YY 4개니까 2013 1013 4개고, 그 다음에 2월달 MM, 그러니까 그냥 두 글자로 나타냈죠. 그런데 DDD 중요한 건 요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일. 세 글자로 했기 때문에 FRI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나요? 여기 보세요. 요일인데 여기 지금 DD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데이, 여기서는 데이예요. MMM 아까 월 세 글자, 그 다음에 YY 년이죠. 그러니까 2015에 15 이렇게 나타냈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자, M을 하나 더 나타내면 여기 보셔야 돼요. M 영어로 M JUN이 플레임으로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아까 DDD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요일이 나오잖아요. 세 글자니까 THU 하나 더 하면요, Thursday 플레임으로 나오죠. 이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AAA는요 한글 목요일 하나 더 하면 플레임으로 목요일 A 4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신경 쓰셔야 될 게, 앞에 있는 DD는 데이고,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주게 되면 요거는 그 데이의 요일. 이해하셨죠? 그런데 DDD 말고 AAA는 한글 목 한 글자, A 4개 목요일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죠?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문제로 풀었던 거, 이미 살펴봤던 거, 커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골뱅이 땡땡이 별표 땡땡이 이름은 커말 별표 2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 살펴봤고, 75번 다음 중 입력 자료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거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입력 자료는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에 콤마는 얘하고 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코드네요. 코드.
그러면 요 쉼표에 의해서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12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 형식은 0.00인데 입력 자료는 1, 2, 3, 4, 5예요. 근데 아까 .00은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나타내줘야 돼요. 그리고 점 앞에 0 하나만 있지만 얘가 다 유효한 데이터니까 1, 2, 3, 4, 5 그대로 나타내줘야 돼요. 3번 가겠습니다. DD, MMM, YY 이렇게 줬어요.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거예요. 2015년 6월 25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결과가 정답은요? 살펴본 거니까 맞출 수 있겠죠. M 3개를 주게 되면은 요일을 세 글자로 표시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임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 그 DD니까 25 나왔고 그 다음에 MMM이니까 뭐예요? 6월 달을 갖다가 세 글자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글자로 나타내서 틀린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2015년 Y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에 15만 나타낸 거죠. 만약에 M이 4개였다. 그러면 JUNE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요 뒤에다가 만약에 DDD 주면은 요일, 영문 요일, DDDD 그러면 영문 요일 풀네임, AAA는요. 한글 요일 한 글자, A 4개는요. 한글 요일 풀네임 세 글자. 됐네요. 75번에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는 거고 4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골뱅이 큰 따옴표 별표 2개 입력 자료는 활이에요. 여기에 지금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게 문제에서 진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뱅이 하나가 커말을 뜻하는 거니까 커말 그리고 요 두 글자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별표. 네. 이렇게 해서 7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엑셀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엑셀 없이 푸는 버릇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